프로 과학적 투자 기법. 아이스코어. 우리는 파인더 스탁 DNA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지난주에 아이스코어에서 기반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5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는 동점이 있었기 때문에요. 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금양, 그 다음에 포스코 퓨치엠, 그리고 나노 신소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그런 주문을 내기는 냈지만, 그날 그 월요일 날 이게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종목들은 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 6개가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뭐 이미 금요일 날 이게 주당 단가가 100만 원을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에코프로를 주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애당초 주문 대상이 아니었고요. 나머지 10개를 대상해서 주문을 넣었는데, 그래서 4개가 주문이 되지 않았고 6개를 대상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가지고요. 저는 월요일 날 이 그 포트폴리오가 1%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 우리 목표가 주당 1%이기 때문에요. 1% 상회를 한 순간 저는 일단 월요일 날 다 포트폴리오를 청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코스피 200 보면 그 코스피 200의 수익률보다 거의 한 2배 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월요일 날 오픈에 사서 금요일 오픈에 파는 벤치마크 전략을 가져갔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승하였지만은 또 후반에 갈수록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34% 손실을 기록했고요. 벤치마크인 코스닥 150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5.03 대비 더 떨어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키입니다. 저는 코스닥 150 모델 종목 중에 모두 5종목을 월요일 시작할 때 사서 화요일 종가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월화 양일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수익률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에 클리어하는 게 적절하다 싶어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150 지수가 4.18% 오른 것 대비 성과는 7.61%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델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크리스? 예. 앞선 3주 차까지 모델 포트폴리오가 전부 플러스 수익률, 그리고 벤치마크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지만 이번 4주차에서는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포트폴리오의 기본 전략은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입을 해서 금요일 날 시초가에 매도하는 아주 그냥 그 패시브 전략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패시브 전략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 3% 이하로 떨어지면요, 그냥 금요일 이전에라도 그 포트폴리오 처분하는 게 더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모델 P, D, X 전부 다 벤치마크 대비 상당히 저조한 그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모델 포트폴리오 3개가 다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보냈는데요. 왜 그랬는지 시장에서 전업 투자가로 활동하고 계신 민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키? 네,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그 굉장한 상승 트렌드를 보였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주중에 크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 주요 종목들이 되게 시가총액이 적게는 한 10조에서 많게는 한 50조까지 되는 그 시장에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뭐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변동하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파이널스탁 DNA 모델이 모멘텀 플레이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운영 철학, 분석 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크리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때에는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적어도 이번 주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로스컷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초과 수익률 1%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델 포트폴리오가 파이널스탁 DNA에서는 주로 모멘텀 투자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관리 측면에서 로스컷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28일자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아이스코어를 계산했는데 이 계산한 아이스코어를 크리스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비해서 매수 추천 대상 수가 대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는 8종목이 추천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150에서는 6종목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KRX도요, 지난주에 비해서 현격히 좀 적은 개수인 12개 종목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요, 상당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차전지 그 종목 일색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2차 그 전지 종목보다는 조금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매수 추천이 된 게 좀 특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7월 28일자 아이스코어에 기반해서 자기의 투자 전략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민키 먼저 발표해 주실래요? 네, 크리스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닥 150 모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한 종목들은 일부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징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이번에 4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ISC나 리노공업, 심텍, 수성 엔지니어링 모두 반도체 장비 또는 소재 종목들인데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코스닥 150 종목에 기대를 걸고 여기 종목들 중에 5개를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수 분포로 봤을 때 네, 포스코 DX까지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도 설명해 주실래요? 네, 여전히 저는 이제 월요일 동시호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시장 모니터링 하다가 적절한 1%를 넘어가는 수준에서 모두 매도하고 포트폴리오를 클리어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개 종목, 상위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저는 지난주에 가상 투자였지만은 큰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벤치마크 전략으로 가되 월요일 오픈에 사서 금요일 오픈에 파는 전략으로 가되 주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3% 하락한 종목은 매도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혹시나 3% 이하로 떨어지면 역시 전체 매도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을 첨가해서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지난주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변화를 준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저는 코스피 200에서 상위 5개,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 상위 5개 종목을 선택해서요 투자를 하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가격을 지정해서 예약 주문을 했지만 이번에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시장가 주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 주문을 내서 일단 월요일 날 10종목이 다 일단은 매수가 되고 나면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어떤 종목이라도 마이너스 3% 이하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일단 그 종목은 클리어 청산을 하고요. 남의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가지고 1%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면 그 즉시
포트폴리오 전체를 청산하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3명의 투자자 투자 전략을 들으셨고요. 이 투자 결과의 성과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발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파이낸스 시장에서 또는 파이낸스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그 내용은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추가적인 함의는 결국은 시장을 비트해서 추가적인 알파를 얻기가 힘들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Find Stock DNA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추가적인 파지티브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크리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예,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전제를 하고 있는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요, 일단 시장의 그 참가자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 비대칭이 이제 인터넷 이 세상에서는요, 거의 뭐 지금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부자 정보인데, 내부자 정보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거의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저희들은 이미 보여드렸다시피 4주 연속으로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연의 산물이냐, 아니면 정말 어떠한 그 체계적인 뭔가 시스템의 우수성 때문이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정보의 대칭성의 함의에는요, 정보 입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칭성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정보 분석 능력의 대칭성이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에 가면요, 누구나 다 바다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속에 각 나라 잠수함들이 분명히 돌아다닐 거거든요. 근데 그 바다 밑에 돌아다니고 있는 잠수함을요,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바다 밑에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발견하려고 하면요, 특별한 분석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요,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입수한다 하더라도요, 그 정보를 분석하는 그 능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는 분석 능력의 차이가 초과 수익의 달성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그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Find Stock DNA는 기존에 있던 그 분석 능력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우수한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체계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달성 가능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그 실전 투자를 통해서요, 그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신 민키 의견은 어떠신지? 네,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여의도로 통칭되는 투자기관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유니버스와 모델 포트폴리오 대비 초과 성과를 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름 노하우도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이 거의 그런 투자기관들의 기법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그 초과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비슷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상대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거에 차가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사실 그 우리 Find Stock DNA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확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법을 저는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주 정도 짧은 경험이지만은 제가 직관적으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발전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법은 시장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유니크한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굉장한 엣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도 객관적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생각입니다.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중장기적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은 이 정보의 범위, 아까 크리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publicly available한 정보냐, 내부 정보냐 이런 정보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크리스가 설명하신 범위는 분석 기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가격 이론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한 유진 파머 교수도 이 파이낸스 분야의 주가 프라이싱 이론이 공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은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파인드 스탁 DNA에서는 프라이싱 기법이 일단 현존하는 프라이싱 기법 중에서 가장 최신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비트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즉 프라이싱 시어리도 우리가 더 정밀하고, 그 다음에 기간 측면에서는 우리는 단기,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단기이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과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비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켓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정보는 시장에 있는 데이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프라이싱 시어리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을 벗어나서 저희들은 알파를, 파지티브 알파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한 내용대로 다음 주에는 어떤 성과가 날지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은 일주일 뒤에 그 투자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